네,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그 정석형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요즘 알파고가 나와서 정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형태는 똑같은데 이전보다는 의미를 좀 다르게 해서요. 해석이 달라진 거죠. 대표적인 게 이렇게 화점에 걸쳤을 때 이제 보통 이렇게 받으면 이전에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수를 많이 썼거든요. 이제 받고 이와 같이요. 아주 대표적인 정석이고요. 제 기억에도 이 정석은 제가 어릴 때도 이 정석이 있었으니까요. 최하 5, 60년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전부터 있었으니까요. 굉장히 오랜 동안 이렇게 두어온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수를 잘 안 두고요. 붙이는 수를 거의 이렇게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들이 알파고가 붙이고 젖히는 수를 많이 둬서요. 이 수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응수는 이으면 가장 간단한데요. 이렇게 지켜서 이것도 정석은 정석입니다. 근데 이 형태는 흙이 좀 유리하다는 겁니다. 유리한 이유는 백이 여기 다가와도 흙은 손 빼도 살아 있습니다. 손을 뺐을 때 이렇게 공격을 하면 이렇게 받아서요. 이렇게 하면 금방 살죠. 예, 손을 빼도 공격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두면 사니까 중앙으로 두면 그때는 이제 귀를 젖히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다가와도 이 흑넉점은 전혀 겁을 안 먹죠. 근데 반대로요. 여기를 다가오면 요 백은 좀 찜찜합니다. 만일 손 빼면 공격을 해요. 이렇게 젖혀서 귀의 실리를 차지하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 아주 약한 모습이 되죠. 그렇다고 다가왔을 때 이제 불안을 느껴서 받으면 보통이지만 여기를 선수로 당하게 되죠. 아무것도 없을 땐 그렇지만 흙이 이런 모양이 있을 때 여기를 선수로 당한다는 건 굉장히 아프죠. 그런 의미에서 이 기본 형태는 오래전부터 이렇게도 뒀지만 흙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은 반발을 해야 되는데요. 반발하는 수는 이제 이 수가 이제 많이 쓰여지죠. 여기서 내려가서 끊든지 잇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으면 가장 알기 쉽습니다. 잇고 이렇게 두면은 가장 알기 쉬운 변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벌려두면요. 그러니까 이 형태는 이제 흙의 입장에서 이제 장점이요. 이 날일자를 둔 수를 정말 오랜 동안 둬왔다고 했는데 이 형태는 이제 이렇게 받고 벌리면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쪽 형태가 이쪽보다는 더 안정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흙 모양이 이렇게 있을 때요. 그때는 이렇게 미는 수를 두는데요. 자기 돌이 있을 때는 이제 밀어서 힘있게 키워가는데 이 미는 수가 이쪽을 아주 좋게 만들죠. 반면에 여기서는요. 똑같이 있어도 이쪽을 키워가려면 이런 식으로 둬야 돼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돌이 이 돌보다는 좀 얇죠. 돌이 얇기 때문에 이 붙이고 2단 젖혀서 이게 기본형이지만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여긴 좀 얇고 여긴 두텁고요. 여기 얇다는 것은 이제 이런 수법이 있어요.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막으면 벌리면은 기분 나쁘니까 공격을 하면 이 수를 당해요. 이거 너무 아픕니다. 젖혀 있는 수를 당하면 후수로 또 이어야 되는데요.
옥집이 되고 여기 도도요. 곤마가 됩니다. 젖혀 있는 수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막으면 할 수 없이 여기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유유히 벌려서요. 이렇게 이쪽 모양이 쉽게 파괴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내용이 좀 다르죠.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 붙이고 2단 젖히는 수를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가 그러면 악수냐? 이 날일자요? 악수는 아닙니다. 아주 드물게 알파고 바둑에서도 이 수가 등장은 합니다. 이 수가 악수라서 안 두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런 장단점이 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단 젖혔을 때 이제 치고 있게 되는데요. 이제 넘어가서 이제 이쪽을 이제 좋게 만드는데 아까처럼 이제 이런 돌이 있을 때는 이 모양은 상당히 좋습니다. 넘어가서 여기를 밀게 되면 상당히 두터워요. 이쪽은 여기 이제 끊는 수가 언제든지 선수죠.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끊지는 않아도요. 이렇게 단수 치면 때리긴 좀 억울해요. 때리면 단수 치면요. 또 이어야 되잖아요. 모양이 똘똘 뭉쳐서 안 좋습니다. 집 모양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이제 두면 여기 하나 단수를 더 맞습니다. 백 모양은 똘똘 뭉치고요. 흙은 아주 두터워지죠. 그래서 이 자리는 상당한 급소가 되고요. 또 다른 맥도 있는데 이런 데 이제 붙이는 맥이 있는 겁니다. 여기 붙이면 이렇게 이제 늘었을 때요. 이런 데를 이제 선수를 당하죠. 아주 기분 나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에서 여기를 밀리면 여기도 좋아지고 이쪽도 엷어서 백은 이쪽 선택을 할 때 단수 치고 이으면 넘어가서 좋아지니까 그때는 뚫는 수를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은 두 가지죠. 잇는 방법, 뚫는 방법이요. 이쪽 세를 견제할 때는 힘있게 뚫어서 이런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요. 그러면 이렇게 치게 됩니다. 이쪽 모양에서 다시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뒀을 때 단수 치고 이은 경우요. 큰 곳이라 빠져야 되는데 이렇게 두면 여기가 상당히 큰 흙집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다 무너졌죠. 이 흙집이 기대되는 데가 다 무너졌습니다. 반면에 또 백이 벌리면 백집도 또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흙 모양이 있을 때는 뚫어서 세력을 만드는 게 좋은 선택이 되는 겁니다.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있느냐 뚫느냐는 이쪽 모양을 보고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정석형만 알아두시면 무난하게 여기서 잘 두실 수가 있는데 기본형이에요. 기본형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발전해서요. 제가 이전에 손 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화점에 이렇게 걸쳤을 때요. 특히 젖바둑 같은 데서는요. 백이 상수인데 한 석점바둑, 넉점바둑에서 이렇게 걸쳐오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견실하게 응수를 합니다. 뭐 잘못된 게 없어요. 견실하게 응수하는데 제가 뭐 항상 이렇게 걸쳐왔다고 받는 게 아니고 큰데 한번 더 보자. 그러면 안 받았으니까 지금 상당히 좀 화가 나죠. 양육공 합니다. 이때에
한 번 더 손을 빼면 이제 머릿속에 이제 좀 이제 진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손을 더 뺐으니까 이제 벽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딱 봉쇄를 할 거 아닙니까? 봉쇄를 했는데 여기 놓고 딱 살아버리면요. 머릿속에 진동이 왔는데 이게 이제 지진 형태, 지진까지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머리가 울려요. 울립니다. 여기 두면 딱 살았거든요. 그럼 백이 세력은 만들었지만 좋은 데를 두 군데나 뒀어요. 시각적으로 봐도 뭔가 백이 재미가 없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예인데요. 귀는 살아 있습니다. 여기 두면 이렇게 두고요. 여기 두면 이렇게 두는데 좌우 동형입니다. 여기 잡는 거하고 여기 잡는 게 딱 맞보기죠. 둘 중에 하나는 잡을 수 있으니까 살았습니다. 한 집 내고 잡고요. 이렇게 달려서는 너무 쉽게 사니까 이렇게 두면 이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찔러요. 이제 여기 두면은 아주 통통하게 삽니다. 아주 잘 살았어요. 둘, 넷, 여섯, 여덟, 8개 반, 9개 가까이 있어서 쉽게 삽니다. 6, 4, 8생이죠. 여기를 먼저 두는데요. 사실 이제 막고 이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사는데 사실은 이 수는요, 그냥 이렇게 둬도 살아요. 뭐 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살았습니다. 막으면요. 막으면 그냥 이렇게 살면 됩니다. 두 군데 좋은 데를 뒀죠. 그리고 이제 살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게 이제 여기 끊기면 굉장히 백이 두텁잖아요. 그게 싫으면 이제 새로운 방법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살면은 가장 알기 쉽습니다. 그런데 더 좋게 사는 방법은 이렇게 날일자를 하고 막아야죠. 여기 날일자를 해요.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막으면 밀고 나가서 막을 수가 없어요. 끊기죠? 곤란합니다, 양쪽이. 그래서 이제 막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칸 이렇게 띄어서 사는 겁니다. 이게 3, 3에 놓고 사는 것보다 훨씬 능률적으로 크게 살았습니다. 공격을 한번 해보죠. 여기 붙이는 게 약점인데요. 이렇게 하면 금방 살아요. 여기 두고요. 여기 두면 이렇게 둬서요. 여기 단수가 있어서 너무 이쁘게 살았어요. 그래서 3번 손 뺀 이 형태는 이렇게 2번 날짜하고 이렇게 사는 게 좋은 수법입니다. 세계 최초로 제가 공개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박재현 교수님이 이제 손 빼는 전략을 많이 써서 재미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요, 같은 단수하고 막 손 빼고 다니면 상대편이 당황하죠. 근데 이제 이수까지 제가 설명을 해 드렸죠. 훨씬 유리한 바둑을 두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얘기가 약간 옆으로 빗나갔는데, 이렇게 이제 손 빼고 이렇게 씌워 가도, 씌우는 입장에서는 씌워도 이게 사는데 그러면서 씌우는 겁니다. 그냥 죽여버리면 아주 좋죠. 그렇기 때문에 손 빼는 작전이 상당히 유리한 경우가 많다. 그걸 제가 한 1년 전에 강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경향이 생겼냐면요. 제가 서론을 좀 길게 얘기했는데, 최근에 프로들도 손을 많이 뺍니다. 맞바둑에서요. 손을 많이 빼요. 많이 빼고 이제 자기 길을 가는 거죠. 그러면 손 빼면은 양역공을 당하는 게 아픈데, 이 정석을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흑의 입장에서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막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데, 나와 끊는 약점이 있습니다. 나와 끊는 약점이 있죠.
그래서 여기를 지키는 게 좋은 겁니다. 여기를 지키면 귀가 다 지비돼서 완생하면서 한 10집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 나와 끊는 수를 노리니까 이렇게 지키면 귀에서 살고, 흑이 살면 어떻게 됩니까? 백이 양쪽이 곤란합니다. 이쪽 공격해도 곤마, 이쪽을 공격해도 곤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손 뺐는데 이상하죠? 한번 손 뺐습니다. 빼서 이렇게 협공당하면 조금 좀 곤란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버리면 둘 중에 하나를 오히려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력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냥 들어가는 것은 이제 재미가 없다.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한 칸 더 진출을 하죠. 그러면 이제 이 형태가 굉장히 최근에 유행하는 정석형입니다.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백은 여기를 많이 둬요. 요 입구자요. 이제 나와 끊는 수를 좀 노리고 있죠. 근데 이때 흑의 응수를 딱 한 수를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흑은 이렇게 뛰는 게 좋습니다. 이 경우는요. 이 뛰는 수는 양쪽을 맛보기로 하고 있어요. 이쪽도 이 공격을 당하면 아주 괴롭습니다. 끊는 수가 있죠. 끊는 수 있습니다. 끊기면 잡지를 못해요. 내려가면요. 계속 추격이 안 됩니다. 끊겨서 안 되죠. 뭔가 받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받으면요. 올라서서요. 너무 괴롭습니다. 중앙으로 나가는 게요.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모양이 너무 나빠요. 그럼 이거 빈 삼각 두기 싫어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딱 젖혀요. 젖히면 너무 쓰라려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받으면 탄수 치잖아요. 연결이 안 됐습니다. 이런 수를 당하면 굉장한 아픔을 느끼게 되죠. 프로들은 한폴타근이 때렸다 그래요. 이런 데 두면은요. 프로들은 은어인데 한폴타근이 맞았다. 어쨌든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하나 지키게 되면 이번에는 이쪽을 공격하죠. 그 자리가 아주 적절한 공격의 자리입니다. 안에서 사는 것은 너무 괴로워요. 꽁꽁 막혀가지고요. 쌈직살아서 너무 괴롭습니다. 중앙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이 자리가 급소가 되고요. 늘어야 되는데요. 아까 일로 둬서 집 만드는 걸 여기를 뒀기 때문에 이 수로 인해서 집이 다 없어졌어요. 그렇게 두고 이렇게 공격을 하면 가령 이 부분에 흙이 있다면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되는데 슬슬 늘면서 집이 다 완성이 되죠. 손을 뺀 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손 빼는 게 대유행입니다. 그럼 지금 양쪽 협공을 하면 백이 상당히 곤란하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여기 나와 끊는 수는 없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 지키고요. 이런 공격을 했을 때 이 나와 끊는 수는 안 되나? 나와 끊는 수는 이렇게 두면은요. 너무 알뜰하게 살았어요. 바깥에 흙은 끊겨서 흙이 건마가 됐지만 나와 끊는 순간에 뭐 이런 데도 선수가 확실히 되고요. 끊기면 안 되죠. 재미가 없습니다. 역시 일로 나가 봐도 아까처럼 공격당해서요. 하나 미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공격을 하면 아무래도 백이 괴롭죠. 백이 괴롭습니다. 함부로 나와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 뺐을 때의 기본 변화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공격할 때는 이렇게 띄어서 양쪽을 맛보기로 하면 편하고 좋은 겁니다. 나와 끊는 수는 입구차면 그냥 살아있어요. 손을 빼도 오히려 백이 바쁘니까 요즘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 빼는 정석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바둑에서는 이 대역공에서 생기는 정석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날일자로 양역공을 하면 이 정석형을 선택하면 아주 편한 겁니다. 다른 공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수도 있죠.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아까보다 좀 다른데요.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두면 막으면 나와 끊어서 아주 괴로워집니다. 나와 끊어서 백도 자충이 됐지만 조치면 흙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을 이제 지키면 흙이 이제 지키게 되는데 이 돌이 아주 무겁습니다. 나와 끊기는 건 흙이 고전입니다. 위로 두는 수의 장점은 여기 들어갔을 때 막질 못하고 여기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지키면 이렇게 쭉 밀고 들어가죠. 그러면 이 형태는 아무래도 흙이 좀 근거를 잃어서요. 좀 괴로운 겁니다. 이렇게 받기는 받아도 실리를 다 뺏겼죠. 이 형태하고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큰 겁니다. 그래서 이 대역공 하는 수를 또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 바둑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응수하는 게 좋으냐? 붙이는 게 정석이라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좀 내키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붙여서 두는 수를 많이 둬요. 그러면 진행이 이렇게 됩니다. 젖히고 귀를 들어가요. 네, 이런 식의 변화가 기본 정석형입니다. 지키는 데까지요. 이런데 협공한 돌이 있어도 이 형태는 백이 괜찮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백은 이렇게 양역공을 아래로 일자로 하는 거랑 높이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높이 하는 게 때로는 상당히 유력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석에 대한 거를 상당히 길게 설명했는데요. 이렇습니다. 걸쳤을 때 손 빼는 수도 많이 쓰여진다. 손 빼고 큰 데 둘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협공을 하면 붙여서요. 이런 형태가 이제 기본 형태가 되는데 흙이 나쁘지 않고요. 백도 이런 형태가 좀 싱거우면 이렇게 두는 수를 많이 두는데 그때 이제 붙이면 이렇게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백이 그래도 짭짤하게 실리를 차지해서 유력합니다. 그런데 흙도 이렇게 붙여서 두는 수가 상당히 유력한 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손 빼는 수하고 이제 정석, 화점 정석을 이제 길게 설명했는데요. 오늘 유창혁 사범이 와서 이제 이명기를 두 분이 두는데요. 요거를 좀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5점을 넣고 두잖아요. 네, 지금 따끈따끈할 때 한번 응용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네. 실전 기본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화점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이렇게.
걸치니까 이렇게 협공했습니다. 이쪽 걸치니까 또 협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받아도 나쁠 건 없지만 여기도 좋은 형태니까 좀 상대편 작전을 뜻대로 못 해주겠다. 상대편 의도를 꺾겠다. 이런 뜻인데요. 다음은 정석 선택이 이제 문제입니다. 이 3-3 들어가면 보통이에요. 3-3 들어가면 가장 알기 쉽습니다. 이렇게 끊고요. 이런 식으로요. 워낙 오랜 동안 두어진 기본 정석이죠. 이렇게 해서요. 다음에 이제 이렇게 두고 이런 식으로 두면은 뭔가 백도 모양이 빵빵하죠. 백도 모양이 아주 커서 괜찮은 겁니다. 이제 그게 불만일 때는 이제 아까 설명드린 3-3 들어가는 수 대신 이 대역공하는 수를 많이 쓰는 겁니다. 이제 대역공을 하면 봉쇄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벗어나는 것은 보통이지만 여기를 두고요. 막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나와 끊겨서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쭉 달리면요. 흙은 살았고요. 백은 아직도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냥 3-3 들어가는 형태보다는 이렇게 대역공하는 수가 만약 이렇게 된다면 훨씬 유력한 거죠.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이 이 붙이는 수를 쓰는 겁니다. 붙이는 수요. 아까 기본 정석이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여기를 젖히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 자리가 급소입니다. 꼭 둬야 되고요. 여기 안 두면 여기를 당해서 이렇게 빈 삼각으로 찌그러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꼭 둬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두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이전에 많이 두어진 정석형입니다. 얼핏 봐서는 백집이 좀 통통해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게 좀 움직이는 맛이 좀 있고요. 이런데 돌이 있으면 여기나 여기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수가 이제 이렇게 둬서 이제 전혀 없어지면 이런 데로 하나 이렇게 선수하고요. 그래도 이제 집이 이렇게 굳어져서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집이 별로 안 큽니다. 왜 그러냐면요. 흙이 언제든지 젖혀 있는 수가 선수예요. 이어야 됩니다. 나중에 또 마무리할 때 여기까지 선수하죠. 젖혀있고가 다 선수입니다. 과연 이 선수를 하고 나서 보면 여기 뒀을 때 이렇게 받고 여기 뒀을 때 이렇게 받은 게 잘 뒀을까요? 중복입니다. 중복의 극치가 되죠. 집이 사실은 이쪽 실리가 크기 때문에 몇 집이 안 되는 거죠. 가령 이런 데 봉쇄했다고 보시죠. 너무 중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태가 정석으로 인정을 받지만 이 젖혀있는 끝내기 당하는 게 백의 아픔입니다. 백은 이 젖혀있는 게 아주 김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 나온 형태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둘 때 오늘 강의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붙인 다음에 젖히고 이제 늘면은 3-3에 침입해서 이제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최근에 이렇게 느는 수가 더 유력하다. 그래서 최근에 이 수를 많이 둡니다. 최신형 수법이에요. 그럼 역시 3-3을 들어가는데 이렇게 두고요.
여기서 이제 이쪽을 지키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젖혀 있는 거 여전히 있고요. 여기를 지키지 않고 이 장면에서 여기를 젖히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이 형태는 이도를 완벽하게 잡아도 이 젖혀 있는 끝내기가 아주 괴롭다고 했죠. 베개 입장에서요. 젖히는 게 중요해요. 받으면 호구를 쳐둡니다. 그러니까 이도를 이렇게 제압을 하면 끊어 잡는 게 선수라 이쪽을 두는 거죠. 그래서 흑이 여기를 지키면 이제는 일로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아요. 끊어 잡는 게 있어서 이 돌은 단점이 없고요. 이 돌이 지금 크게 들어왔죠. 이게 이제 최신형 수법의 장점입니다. 최신형 수법은 이제 이렇게 두는 거죠. 젖히고 맞고 호구 쳤을 때 흑은 단수 치고 싶은 충동이 듭니다. 단수 치면 있는 게 아니고 패로 버텨요. 이렇게 때리면 초반에 패감이 없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는 좋은 패감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딜까요? 여기입니다. 여기요. 여기 자체 패감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때려서 이 빵 때림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때리면 이번에는 흑이 패감이 없는 겁니다. 그럼 할 수 없이 후퇴해야 되는데 이렇게 때려서 이 패는 흑이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여기 때리는 게 싫어서 여기를 이으면 그때는 축만 돼서 이 측을 몰면 흑은 요거 차지했는데 여기는 허옇게 됐죠. 이쪽이랑 비교해 보시죠. 길을 차지한 내용이 비슷한데 이쪽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옛날 형태, 높이 걸쳐서 옛날 형태는 이렇게 되는데 최신형은 붙이고 늘어서 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다시 오시면 대역경이 좋은데 이렇게 젖혀서 이 느는 수가 최신형의 수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방법이 좀 어려워서 제가 그동안에 강의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요 기본형은 이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제가 참고도를 그려놨습니다. 거기 하변 쪽에 두 변화가 나와 있죠. 네, 그걸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석에 대한 설명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지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실전 한번 보시도록 하죠. 실전에 이제 이쪽도 가고 이쪽도 갔을 때 여기 이제 두니까 이렇게 이제 붙였는데 젖히고 늘었어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지금 이 변화에 대해서 설명드린 이유가 이제 여길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여길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두고 여기를 젖혀서 이렇게 두면은 이제 초반에 이 끊는 패감이 하나 있어서 굉장히 유리해지는데 여기서요 이걸 치받았어요. 치받으니까 이제 이게 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키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굉장히 손해예요. 3-3에 들어가야 되는데 3-3에 안 들어가서 초반에 흑이 굉장히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선수 자꾸 또 여길 뒀어요. 이제 한 번 더 붙였는데요. 똑같이 두는 게 좀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일로 꺾었습니다. 밖으로. 여기 이제 흑돌도 있으니까 한번 싸워보자.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같이 끊고 근데 이렇게 됐는데요. 이렇게 후퇴를 했습니다. 이렇게요.
흙도 상당히 두텁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흙이 이제 들만한데, 오늘 이제 정석편을 많이 얘기해 드리는데, 이 붙인 수에서 이렇게 꺾으면은 이렇게 몰아서 두는 수가 좋습니다. 이렇게 몰아서 이 돌을 잡자고 하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두면 빠져서요. 여기를 두는 것은 간단하게 요석이 잡힙니다. 여기를 둬서요. 요서 치면 잡혔죠? 그래서 여기를 둘 수 없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두는 거는 이렇게 추격을 해서 여기 잡혔습니다. 수상전이 안 돼요. 이게 급소라서요. 그래서 흙은 이렇게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요. 손을 뺄 수 있는데 좀 얇고요. 여기까지 둬야 이제 완성이 되는데, 귀에 실리는 차지했지만 굉장히 두텁죠. 부분적으로는 흙이 좀 손해본 결과가 됩니다. 특히 이 바둑에서는요, 이렇게 두터우면 이런 데 쑥 들어가면요, 이쪽이 순식간에 곤마가 돼버리죠. 흙이 거의 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은 여기 단수 쳐서 이 두 점을 잡는 게 강수였어요. 근데 백이 이제 그 수상전에 자신이 없어서 후퇴를 한 거죠. 후퇴에서는 흙도 둘만하게 됐습니다. 이렇게요. 네,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요. 지금 몇 수 안 뒀지만 요즘 이제 알파고 바둑에서 이제 보면은 그 이길 확률이 뜨죠. 바둑 TV나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정도 되면은요, 백의 승률이 한 70%, 80% 됩니다. 몇 수 안 뒀는데도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짭짤한 실리를 차지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터운 세력이 있죠? 이 세력은 집이 얼마나 될지 기대가 잘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확률을 해보면 굉장히 불리합니다. 불리한지 진행을 한번 보시죠. 다음에 여기 큰 데 두고요. 이렇게. 귀를 파괴를 했습니다. 두터운 세력이 생겼으니까 이제 이 자리가 삭감의 급소가 되고요. 봉쇄당하면 너무 두터우니까 이제 붙여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아직도 좀 약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고요. 다음에 이쪽을 움직인 겁니다. 아까 그 알파고 승률로 보면 백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했는데, 과연 유리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귀의 실리를 한번 따져보죠. 백이 귀가 하나, 둘, 세 군데입니다. 특히 이 집은 굉장히 크죠. 흙은요. 흙은 여기 하나예요. 그러면 흙은 이쪽에 세력하고 여기 좀 생길 수 있는데, 백은 이쪽이 조금 약합니다. 그렇지만 집으로는 이 세 군데 집을 대항할 수가 없고, 여기도 백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둑은 흙이 상당히 불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비교를 해보면요. 그러면 이제 흙의 입장에서는 여기부터 띄워가지고 좀 백집을 파괴하면서 좀 실리를 벌어들이자는 작전인데, 여기서 백 갖고 어떻게 응수하시겠습니까? 이 장면에서요. 백이 여기를 끊으면 이제 나갈 겁니다.
나가는 것은 백으로서는 굉장히 불안한 거죠. 이쪽도 약한데요. 얘도 약하고요. 이쪽 돌도 이렇게 두면은 자칫하면 곤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차단해서 싸우는 거는 재미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두는 게 좋을까요? 실리가 이미 짭짤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텁게 이렇게 꽉꽉 눌러 막는 겁니다. 이제 막히면 안 되니까 넘어가야죠. 그러고 나서 이제 중앙을 두텁게 하든지 귀를 지켜두면 이런 식으로요. 이 두터운 모양이 있어서 여전히 백이 편한 바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여기서 한번 싸워보자 해서 이렇게 끊으면 이것은 바둑을 복잡하게 만드는 길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흙이 집이 부족하니까 이 돌을 공격해서 뭐 상당히 이득을 봐야 되는데요. 이 돌을 공격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를 뒀는데 이 장면에서 이 돌을 공격하는 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의 기본은 근거를 뺏는 겁니다. 근거를 뺏는 건데 여기는 이제 얼핏 봐도 여기 두면 이렇게 쑥 달리고 근거가 잘 안 되죠. 여기 막는 게 좋은 자리지만 또 이렇게 달리면 진모이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래에 확실하게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니까 중앙으로 공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에서는 근거를 확실히 뺏고 중앙으로 내모는 게 정수고요. 근거가 아래에 형성이 안 되면 중앙으로 공격하는데 이쪽으로 공격하는 게 좋을까요? 이쪽이 좋을까요? 이 방향이 중요한데요. 지금은 이쪽으로 공격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이쪽으로 공격을 해서 백돌이 이쪽으로 자꾸 오면 물론 두텁기는 해도 이 돌도 역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왜? 이런 데 두면은 갑자기 모양이 약해지죠? 그래서 방향은 일단 이쪽을 보강하는 이쪽 방향이 좋은데요. 또 한 가지 뜻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일로 도망을 가면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사석을 이용할 수 있죠. 이렇게 끊어서요. 보태주는 수기는 해도요. 이렇게 늘려 죽인 다음에 그냥 단수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끊으라고 했죠. 끊어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선수를 해서 이렇게 꽉꽉 눌러 막으면 굉장히 두터워져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얇죠. 만약에 이런 데를 손 빼가지고 이런 데를 찍히면 이쪽만 두더라도 중앙에 상당한 흙집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리가 3개 백이기 때문에 불리했는데 중앙집을 크게 만들면 충분히 쫓아갈 수가 있는 거죠. 단수당하는 게 너무 아파요. 여기 한 점, 이렇게 사석으로 이렇게 해서 공격했는데 굉장히 그 효과가 있는 겁니다. 공격을 더 강력히 하려면 제가 이렇게 한 장 더 쓰라고 했습니다. 쓰는 김에 한 장 더 쓰시는 건데 때릴 수는 없죠. 때리면 너무 아파요. 일단 나와야 됩니다. 나오면 이렇게 쳐서요. 그다음에 이으면 아까보다 더 약해졌네요. 불안합니다. 이렇게 둬도요. 이렇게 서서히 이쪽으로 공격을 하면 아주 위험하죠. 괴롭습니다. 여전히 선수가 듣고 있어요. 여기나 여기까지도 받아야 됩니다. 이거 단수당에서는 여기가 한 방에 커지기 때문에 이런 선수 활용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는 수도 좋은 공격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국면에서 이제 보시면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될 것이냐. 근거는 마련하기 힘드니까 이쪽 방향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쪽 방향은 일로 나가서 오히려 역습을 당할 수 있다. 게다가 이쪽으로 두면 일로 탈출하는데 사석을 이용해서 더 강하게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공격의 방향은 아주 중요하고요. 이 형태가 이제 나중에 여기 집 모양을 이렇게 만들려고 할 때요. 보통 뭐 이렇게 두는 거죠. 이렇게 두는 건데 더 좋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도 됩니다. 놀랍죠? 이렇게 막으면 어떻게 하려고? 여기를 두고 이렇게 둬요. 이 수의 의미를 한번 음미를 해보시죠.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일단 뭐 잔뜩 보태준 것 같은데요. 이 한 방으로 귀가 다 잡힙니다. 끊지를 못해요. 이것은 잡혔죠. 있는 것은요. 넘어갑니다. 여기 돌이 있어서 넘어가요. 넘어가면은 요거가 도저히 못 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침입을 해도 여기가 기회에 대해서 선수가 들어서 이쪽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돌은 굉장히 약한 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공격을 하면 아주 멋진 공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까 그 여자예요. 여자의 박정환 사범하고 이번에 이제 이벤트 대국을 했다고 이철호 회장님 얘기하셨는데 얘가 한 2년 전부터 입단 1순위입니다. 여류 그 어린이 중에서는 아주 뛰어나요. 항상 입단 1순위가 되는데 입단을 못해요. 그 유망한 애들이 빨리 입단해서 빨리 성장을 해서 최정사범처럼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됩니다. 입단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장자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장자의 그 유명한 얘기에 그 활 쏘는 얘기가 있는데요. 뛰어난 궁수가 활을 쏘는데 평소에 쏠 때는 백발백중입니다. 잘 쏴요. 평소에 편안하게 쏠 때는요. 그런데 거기다가 금패를 걸어 놓으면 상으로요. 금메달을 걸어 놓는 거죠. 요즘 얘기로. 금패를 걸어 놓으면 관역이 2개가 됩니다. 하나는 보통 관역, 하나는 금패. 기술은 변함이 없지만 상이 이 궁수를 분열시킨다 이겁니다. 그 어린이는 이 강의를 들었으면 입단을 했을 것 같아요. 아쉽습니다. 예. 아쉬운데 너무 꼭 입단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2명이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 계신 회원분들은 뭐 특히 우리 김 교수님 6연승 해놓으셔가지고 편하게 막 떠요. 착착착착 제가 승단을 한 달 승단씩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성적이 좋으시니까 바둑 승부는 오늘은 좀 건조하게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하여튼 정석을 기본적으로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그 정석을 잘 응용하시고요. 다음 과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끝내기 중반전 태맥은 생략을 하고요. 끝내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반전 태맥은 다음 기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요. 끝내기 방법이요. 그 4군데 있는데 어떻게 끝내기를 해야 되는지 한번 정답을 찾아보시죠.
네, 한번 보시겠어요? 이쪽에 이제 끝내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끝내기를 하느냐? 백이 단수 치면은 선수로 다 막히게 되죠. 단수 치기 전에 끝내기를 하는데 이렇게 나가는 거는 제일 나빠요. 막힌 다음에 또 이어야 되죠. 후수가 됩니다. 선수로 백집을 줄이고 싶은데 어느 자리가 좋을까요? 이 경우에는 이 날일자가 좋습니다. 날일자 두면 이 단수 치는 것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이 두 점은 죽여도 되는 겁니다. 끝내기 할 때는 이렇게 때리고 다시 때려봐야 이쪽만 뻥 뚫려가지고요. 굉장히 백이 망해버리는 거죠.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날일자로 두면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렇게 끌어두면 선수로 많이 파괴가 되죠. 요령입니다. 눈목자요. 여기요? 눈목자를 두시려면은 여기부터 두시면 좋습니다. 비싼 의미인데요. 예, 우리 오 회장님 말씀은 이제 못 막는다 이거죠. 예, 막으면 단수 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두면 붙여서 여기 이제 눈목자 자리죠. 아까 날일자는 요 선에서 막았는데 더 부서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되면은 더 이득이죠. 시각적으로 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날일자냐 눈목자냐인데 이 눈목자 두는 이 수는 패를 이제 신경을 써야 됩니다. 패는 어떤 패냐면요. 그냥 물러나면은 붙여서 편하게 끝내기가 되는데 붙이는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두고요. 때리면 여기를 몰게 되죠. 이으면 촉촉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백도 무섭습니다. 단수 치면요. 패지면은 아주 완전 초토화되죠. 백의 부담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웬만큼 보통 때 팩감으로 얘기하자면 여기까지 두는 것이 최고 강수가 되죠. 제일 많이 파괴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요. 날일자는 여기까지 우셨는데요. 이렇게요. 입구자에서 이렇게 하면 여기가 훨씬 더 많이 파괴가 되죠. 그냥 눈목자는 안 됩니다. 그대로 눈목자를 두면 이렇게 끊어져요. 그렇죠? 이렇게 두면은 눈목자 자리를 갈 수 있으니까 이제 이수가 정수고요. 제가 오 회장님 질문하셨을 때 안 되죠라고 안 그랬잖아요. 이게 제 그 경로서상 나이 드신 분에 대한 존경심이죠. 뜻이 이제 이런 눈목자를 뜻하신 거니까 패가 자신 있으면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훨씬 효과적이죠. 나머지 두 경우 한번 보시겠어요? 이 허점 33 들어가서 이 형태가 참 많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젖히는 끝내기를 하면 이어야 됩니다. 있는 게 정수입니다. 호구 치는 분이 많아요. 근데 호구 치면 이 치중을 당했을 때 아주 괴롭습니다. 치중이 사활을 위협하는 끝내기 맥점이라서요. 호구 치면 많이 당하는데요. 여기 두면 이렇게 이어서요. 이렇게 두면은 살 수는 있는데요. 여기를 먹여치면 때려야죠. 그 다음에 단수를 치면
아쉽게도 여기 잊지를 못합니다. 이으면 다 잡히죠. 이으면 젖혀서 다 잡힙니다. 할 수 없이 넉 점 죽이고 살아야 되는데 손실이 크죠. 그래서 이 치중되어 있는 형태에서는요, 이렇게 받은 다음에 이렇게 잊게 되는데, 여기 두면 살 수는 있지만 넉점이 크게 죽으니까 이 경우는 넉점을 살려야 됩니다. 넉점을 살리는 수는 여기인데요. 여기 두면 이제 이렇게 둬서 여기를 두고 이렇게 젖히는데 비그로 살게 됩니다. 비겼다는 것은 흙집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끝내기에서는 그로서는 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젖힐 때는 이어서 살아야 됩니다. 이어서요. 호구 쳤을 때는 치중해서 제일 잘 둔 건데 빅밖에 안 돼요. 여기 있는 수가 또 좋은 수가 되는데요. 넉점을 살리는 데는 성공해도 집이 다 없어지게 되죠. 이 비슷한 형태입니다. 귀에 들어가서 사는 건데요. 이제 다 둬서 이제 끝내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젖혀 있고요. 두 집짜리죠. 젖혀 있는 게 두 집짜리입니다. 딴 데 뭐 두 집 두고 한 번 더 젖혀 있으면 지금 이 형태가 되는 건데요. 이 형태는 빅이 됩니다. 집 모양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집이나 되는데요. 비겨버려요. 어떻게 비기는지 보시죠. 붙이는 게 급소예요. 젖히면요. 이렇게 둡니다. 단수 치면 이어버려요. 양쪽으로 못 들어가니까 비겼습니다. 100집이 다 없어져서 100으로서는 상당한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열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로 받으면 이렇게 빠집니다. 여기 두면 이렇게 둬요. 못 들어가서 비게요. 여기 두면 나도 한 집. 딱 비겼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본형은 충분히 한 6집 내고 사는 건데 이걸 한 번 더 젖히면 안 되는 겁니다. 젖히는 순간 자충이 돼서 비기는 겁니다. 안 젖혀 놓으면 붙이면 이렇게 둬서요.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맛보기로 살아있죠. 젖혀 있는 것은 자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젖히는 수는 이 형태에서는 두시면 안 되는 거죠. 아까 저기가 마찬가지예요. 아까 여기서 젖힐 때 이어서 둬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데 자꾸 단수 치고 젖혀 이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지금은 이상이 없는데 한 번 더 젖혀 이으면 똑같아요. 이 형태랑 똑같은 겁니다. 한 번 더 젖혀 이으면 붙여서요.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둬서요. 여기 맛보기라 비겼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젖혀 있는 이 수는 자충이라 절대 두시면 안 되는 겁니다. 실전에서 실수하기 좋은 형태죠. 있는 게 좋기는 좋아도 막은 다음에는 또 젖혀 입으면 안 됩니다. 뭐 이제나 저제나 젖혀 입기를 기다리는 분도 있는데 이거 자충이에요. 여기 형태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전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마지막 형태 보시겠어요? 사활인데 잡을 수는 없고요. 가장 강력한 수는 있습니다. 치는 수예요. 그냥 이으면 이렇게 해서 집이 짭짤하게 나죠. 가장 강력한 수는 이렇게 둬서 패를 해야 됩니다. 이 패가 부담이 있어서 후퇴를 하면 여기까지 선수를 해서요. 상당한 끝내기를 했죠. 두 집 내고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패감이 문제죠.
패를 해서 위협을 해서 굴복만 되면 좋은데 이 패는 흙도 땅땅 때리면 손실이 크죠. 굴복할까요? 굴복 잘 안 할 겁니다.